네, 그럼 일곱 번째 세션입니다. 일곱 번째 세션은 클레어 멜라미드 님이 좌장을 맡으셨는데요. GPSDD의 CEO를 맡고 계십니다. GPSDD는 형평성 있고 합리성 있고 그리고 합리성이 있고 그리고 형평성 있는 데이터를 지속가능 개발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기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해서 UN 사무총장 사무실에서 활동을 하셨고요. 그래서 월드 어카운트 리포트를 작성을 하셨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학하셨고요. 그리고 많은 자문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데이터 사이언스 캠퍼스가 포함이 됩니다. 바로 영국 통계청 산하 그룹입니다. 또한 인간의 이동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활동도 하셨는데요. 그럼 클레어 멜라미드님을 좌장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컨퍼런스 저도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세션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입니다. 이번 세션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이미 논의했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정리하고 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변화를 위한 그런 제언들을 좀 요약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파이낸싱이라던가 지식이라던가 기술 그리고 여러 가지 인풋에 의존하는 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세션은 저희가 무엇보다도 이런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기여를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고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이전까지는 다 다뤄졌고요. 결국엔 자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이낸싱은 중요하죠. 자금 조달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또 저희의 GPSDD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파트너십은 결국엔 지식의 공유, 그리고 역량의 강화, 또 스킬의 강화, 또한 기술과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 대해서, 즉 여러 가지 자원의 조합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주체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파트너십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각과 역량이 모였을 때 진정한 공헌이 되고 우리가 야심찬 그런 계획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닥친 여러 가지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서 약속하고 있는 세상의 달성을 위해서 말입니다. 파트너십, 지식, 그리고 자원, 또한 스킬, 또 기술 이런 것들이야말로 저희 GPSSDD의 핵심에 있는 것이라서요. 이런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이번 세션에 또 패널 분들을 맞이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께 저희 패널 분들에게 질문을 던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기능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알고 싶은 이슈라던가 혹은 여러분이 몇 가지 이미 연자분들이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나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참여 기능이 있으니까 10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순서에 따라서요. 짧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요하네스 유팅 님이 동영상을 보내셨는데요. 파리 21의 디렉터로 계십니다. OECD 기구죠. 굉장히 많은 그런 경험과 전문 지식을 이런 역량 강화, 트레이닝 관련해서 갖고 있는 조직입니다. 요하네스님 부탁드립니다. 동료 여러분, 친구 여러분, 저를 이렇게 중요한 컨퍼런스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통계청과 UN 통계처에서 공통으로 계획하고 있는 컨퍼런스인데요. 저는 파리 21의 대표인 요하네스 유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서울에 있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불가능하게 됐네요. 하지만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 뒤에 있는 에펠
에펠타워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장면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저희도 차츰차츰 일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위기와 관련해서 그리고 재난 위험 경감과 관련해서 통계청과 공식 통계가 해야 하는 미래 방향을 구상을 할 때 기술적 그리고 재무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일단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공식 통계는 양쪽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좀 더 좋은 데이터 그리고 좀 더 좋은 통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시의적절한 데이터, 세분화되고 더 나은 품질의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좋은 일이죠. 우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품질과 시의성에 있어서 데이터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기술적인 혁신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공식 통계청들에게 현대화의 문제가 떨어진 것이고 디지털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니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지만은요. 제가 그래서 디테일한 것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통계 기관들의 디지털화는 분명히 필요한 그런 니즈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젠다를 가지고 저희가 좀 더 많이 발전을 시켜서 더 나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형태의 재원이 필요하고 전체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좀 더 견조한 데이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데이터 창고라고 불릴 수 있는 클리어링 하우스의 컨셉인데요. 베른 네트워크에서 10월에 UN 월드 데이터 포럼을 할 때 베를린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베른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 클리어링 하우스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클리어링 하우스는 모두에게 어떤 펀딩에 대한 수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국가에서 어떤 특정한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클리어링 하우스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의 수요에 알맞는 그리고 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 총조사 그리고 그 외에도 통계 인프라에 대한 투자 정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급 측면이죠. 그리고 월드뱅크나 UN 기관들 혹은 기타 공여자들이 어떤 니즈에 맞는 펀딩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클리어링 하우스는 여러분들께 수요 공급에 대한 프로젝트와 기회를 알 수 있는 그런 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베른에서 직접 오셔서 클리어링 하우스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하네스님. 간략하게나마 저희가 에펠타워를 볼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지금 여행이 불가능하니까 동료가 보여주는 에펠타워를 보는 것이 두 번째로 좋은 최선책인 것 같네요. 요하네스님께서 조금은 일관성이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모든 재원들이 가장 최적의 그 방식으로 배분이 되고 별개의 부분으로만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연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은행 크레이그 해머님도 동영상을 보내셨는데요. 아마 세계은행이 올해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가 개발에 있어서 지니는 중요성에 대한 보고서였는데요. 이를 통해 너무나 좋은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고 또 흥미로운 제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데이터를 신기술의 데이터의 최고의 장점을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위험, 장애물을 이와 같은 새로운 세계에서 피해 나갈 수 있는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크레이그 해머님의 동영상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대면으로 만나 뵀으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저는
세계은행 개발 그런 그룹에서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통계청, 한국통계청과 그리고 UN 통계처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좌장님께도 이와 같은 중요한 토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굉장히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징후입니다. 보다 강력한 그런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반증입니다. 특히 통계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런데요. 우리는 모두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저희 월드뱅크에서는 특히 통계 분야와 관련한 중요한 활동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세계은행에서는 이른바 저희의 대출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저소득 국가를 위한 그런 랜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자금을 충당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향후 몇 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통계와 그리고 데이터 쪽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통계청에 대한 대출이 가능해지고요. 이것은 현대화라던가 데이터 개입을 줄여 나가는데 거의 수십억 달러의 그런 자원이 투입이 될 것입니다. 근데 더 많은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파이낸싱의 갭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우리가 의도를 지닌 그리고 잘 조직된 그런 대응이 다 중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기회를 쉽게 활용할 수가 있죠. 공여국들의 이런 재원들을 보면 각 어떤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파이낸싱을 통해서 이미 가용한 수준을 넘어서는 훨씬 많은 재원이 이제 월드뱅크의 대출을 통해서 하지만 가능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앞으로 그런 국내적인 그런 재원도 더욱더 늘어나서 국가 통계 시스템을 특히나 저소득, 중소득 국가에서 더욱더 확충하고 현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글로벌 엄브렐라 펀드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바로 글로벌 데이터 퍼실리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월드뱅크는 본 퍼실리티 대출 상품을 통해서 한 3년 전부터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HLG라고 해서 UN에서는 파트너십 코디네이션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한 하위 고위 그룹이 있습니다. HLG에서는 혁신적인 펀딩 메커니즘을 통해서 국가 데이터 그리고 통계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떤 지역에 따른 데이터의 결핍을 방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 글로벌 퍼실리티가 의도하는 바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원스톱 서비스로서 데이터와 그리고 통계와 관련해서 모든 그런 밸류 체인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역량 강화를 인적 자원이나 혹은 각국 통계청 차원이나 각각 기관 간이나 또한 국가 그리고 국가 하위 차원에서의 개발 전략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게 되고요. 제도적 그리고 법적 프레임워크라던가 기술적인 장비 또 ICT 관련된 지원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심지어 비정부 쪽으로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통계 전문가의 경우도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대학이라던가 시민사회 기구라던가 NGO나 언론이나 혹은 이런 민간 분야의 테크니션들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데이터의 생산과 공표에 있어서 뭐 가구 조사라던가 혹은 빈곤 조사라던가 혹은 젠더에 따른 데이터 갭이라던가 혹은 생활 조건 혹은 이동성이나 뭐 물가라던가 혹은 국가 계정 관련된 혹은 행정 자료에 대한 지원, 오픈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의 뭐 공표, 그리고 데이터의 디스커버리와 관련된 여러 변혁적인 활동, 뭐 공간 정보나 혹은 모바일 폰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즉 민간 정보의 데이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를 통해 데이터 거버넌스나 데이터 관리, 데이터 어떤 보호, 정책 같은 것도 더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그런 긴급한 신속 그런 사정 평가가 가능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서 최대한의 맥시멈의 최대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국가 간의 협업, 또한 분석 기능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 그리고 국가 하부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 더욱더 많은 협업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재원들 간의 어떤 매칭을 통해서 이를 실행하는 기구들 사이에서는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그 최대한 가성비가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함께 해야 합니다. 저희 글로벌 데이터 퍼실리티는 하나의 조율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유국들의 리소스를 한데 모아서 이런 우선순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확장성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월드뱅크의 IBRD 랜딩이 또 가능할 것이고요. 이 밖에도 외부의 지원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증폭이 되어서 결국에는 데이터에 대한 지속 가능한 그리고 국내적인 차원의 어떤
재원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력적인 그리고 적용이 가능한 어떤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퍼실리티는 저희가 케이프타운 글로벌 액션 플랜에서 나왔던 그런 기조를 근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연이라던가 혹은 월드뱅크가 2021년도에 저희가 그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대상으로 여러 국가가 장기적인 어떤 행동 계획에 나설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클리어링 하우스 네트워크라던가 혹은 수요와 관련된 데이터 수요와 관련된 이런 국가 간의 그리고 기관 간의 그런 관계를 보고요. 이런 이니셔티브를 한데 모아서 저는 하나의 클리어링 하우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른바 미션 크리티컬한 그런 우선순위의 국가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품질의 그리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죠. 그러면서도 혁신을 사용하고 국가들로 하여금 국가 통계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네트워크의 핵심 멤버로서 저는 이 글로벌 데이터 퍼실리티가 UN 월드 데이터 포럼에서 런칭이 될 것입니다. 올해 10월부터 이제 런칭이 되고요. 이번 패널 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물론 점진적인 변화도 필요합니다. 조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협업도 필요할 텐데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많은 그런 조직들이 현재 글로벌 그런 데이터 환경을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가 모든 국가마다 가성비가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함께 해야 됩니다. 저희 세계은행은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분야의 여러 기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HLG를 포함해서 전 세계 통계청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고요. 다양한 데이터 생산 기관들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최 기관 측에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향후 또 토론을 할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토론 시간은 제가 라이브로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레이그님. 정말로 중요한 뉴스네요. 글로벌 데이터 퍼실리티가 이제 런칭이 된다는 것인데요. 새로운 여러 가지 개발 상황을 특히 파이낸싱 쪽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바라건대 성공적인 그런 퍼실리티가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파이낸싱의 데이터를 위한 파이낸싱은 그런 질적인 면에서 그리고 양적인 면에서 모두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접 참석을 하신 패널 분이십니다. 레이첼 비븐님이신데요. 영국의 FCDO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포 디벨롭먼트 아마 다 익숙하신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중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 분야에서 전문 지식이 상당한 분도 계실 텐데요. 네, 그러면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대는 다 다를 텐데요. 제 동영상이 제 영상에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간략하게 오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패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몇 세션을 라이브로 보았습니다. 모두 보지는 못했지만요. 특히나 이제 밤중에 진행되는 세션은 다른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흥미로운 내용의 우리의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이었고요. 영국에서는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통계 역량 구축에 있어 다른 국가들을 원조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자체적인 국가통계청의 현대화를 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20년간의 저희의 경험에 따라서 저희도 현대화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까지의 교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 몇 년간 배워온 교훈인데요. 크게 5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입니다. 첫 번째, 저는 서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에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영국 통계 시스템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 국제 개발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대규모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파트너십을 가나 통계청과 케냐, 르완다 그리고 UN 경제위원회, 아프리카 경제위원회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다
데이터가 표적화가 된 그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 시각화나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데 사실 그 어떤 국가든지 우선순위가 되는 분야에서는 협력이 가능합니다. 네, 이와 함께 교육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멘토링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의 통계청은 저희 통계청장님도 몇몇 그런 통계청에 개인적으로 멘토링을 제공하고 계시고요. UN 아프리카 경제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일방향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나 통계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반면에 가나의 경험을 저희와 공유함으로써 저희도 가나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것을 또 저희 운영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서로 배운다는 측면에서 저는 SDG 플랫폼이 이제 오픈이 될 텐데요. 미국은 이미 오픈을 했고 영국 같은 경우도 저희가 미국의 사례를 보고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고 똑같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SDG 리포팅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다른 국가들과 이런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보니까 한국도 이미 이와 같은 오픈 SDG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함께하면 더 큰 시너지가 납니다. 저희 영국에서는 기타 다른 국가들이 SDG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고 이런 플랫폼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또 제안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플랫폼을 열 때 통합해서 개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진행 중인 어떤 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작게 시작해서 점점 확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 데이터 시스템을 현대화한다는 것은 크다란 과제입니다. 정말 큰 과제죠. 따라서 이와 같은 어떤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데요. 작업의 규모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작게 시작해서 작게 표적화된 활동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영향을 증명하고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면 좀 더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고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정부 뉴질랜드 통계청 관계자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데이터 인프라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시범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실용적인 활용 케이스부터 쌓아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쉽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처음에는 표적화해서 특정 타겟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 기반가들에게 효과를 증명한 다음에 지원을 얻어내서 확장하는 이런 것들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도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 바로 민첩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좀 다른 조직에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이 전개되는 속도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민첩성이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계획 자체는 장기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고 우선순위가 필요할 때는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책 기반가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되는데요. 즉 민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방법론 면에서도 우리가 민첩성이 가져야 되고요. 코로나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도전 과제는 계속될 것이고요. 하지만 새로운 활동들을 전개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원격으로 해도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면으로 했을 때 효과적인 것이 있고 원격으로 했을 때 효과적인 것이 있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보고 만약에 효과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다시 시작점으로 와서 필요한 경우 대면으로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다 고차원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저희가 이런 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빠르게 나아간 국가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지도층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른바 챔피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떠한 데이터 챔피언 찾을 수 있다면 그 누가 된다 하더라도 챔피언을 찾아내야 됩니다. 정부에 있을 수도 있고 국가통계청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간 분야가 될 수도 있죠. NGO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챔피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위층의
어떤 지도부의 지원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원을 보다 표적화된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중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곳에 보다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영국에서는 이 밖에도 올해 새로운 데이터 마스터 클래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요. 고위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영국에서 하고 있는 작업을 더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을 모든 그런 공무원 사회에 걸쳐서 역량 구축을 꾀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활용법, 데이터 과학에 대한 그런 트레이닝이 되고요. 그래서 고위 공무원들이 이렇게 마스터 클래스를 수료하게 되면 이것을 다시 다른 부처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90여 명 정도의 그런 고위급 공무원이 이미 시장 참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꽤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죠. 새로운 이런 어젠다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또 그만큼 이들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이와 같은 코스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계속 팔로우업을 할 것이고요. 또 이를 통해 추후에 어떻게 모든 이런 코스를 다른 국가로도 확장할 수 있을지 이것도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그런 교훈인데요. 혁신적인 접근법의 사용법입니다. 혁신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난 18개월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기초를 단단하게 닦으면서 그 위에 혁신을 올려야 됩니다. 위성 사진, 이미지와 같은 새로운 자료원은 효율적으로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영국의 사례는 지난 작년 동안 저희가 배송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경제 지표 같은 것을 속보성 지표를 내놓을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의 영향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었죠. 영국에서는 현재 이를 적용을 해서 케냐나 다른 국가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고요. 바로 크게 생각하되 작게 시작하고 빠르게 확장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이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그런 좋은 그런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는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조율이나 협력이나 혹은 시스템의 중요성 그런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나중에 토론에서 꼭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가 확장을 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 어렵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이 밖에도 정치, 또 정치적인 지원의 문제도 있죠. 이것은 두 쪽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여국으로부터의 데이터에 대해 투자라는 공여국 차원의 정치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고요. 또 교육이나 혹은 미디어를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데이터가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또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청중분들께서 보고 계신 청중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더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꼭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참여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주제에 논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다음 연사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다 두루타 님이신데요. UNODC 센터 오브 엑설런스, 즉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의 방법론 오피서로 국장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통계청과 UN 마약범죄사무소 UNODC가 함께 만든 범죄통계협력센터인데요. 이 범죄통계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사실 저희가 주요한 논의 주제로 많이 다뤘던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시고 또 역량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통계청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한국 대전에 통계센터가 위치했는데 거기에서 이 회의를 개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UNODC COE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범죄 통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발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클레어 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이번 회의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광범위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또 재미있는 주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셨지만 범죄 통계 역시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식 범죄 통계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공식 통계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이니셔티브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이 범죄 통계입니다. 무엇보다도 범죄 통계 같은 경우는요, 전통적인 공식 통계를 좀 더 중앙화되고 그리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범죄를 전부 다 통계로 만든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범죄는 숨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밖으로 끌어내서 측정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지난 몇십 년 동안 저희가 겪었던 변화를 적어보았는데요. 대부분의 범죄 그리고 범죄 통계 그리고 공식적인 전통 범죄 통계를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범죄 피해자들의 행동이라던가 그리고 범죄자의 행동 패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이런 행동 패턴의 분석을 통해서 향후의 범죄를 예측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범죄 데이터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좀 사회 경제적인 팩터들을 같이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많은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범죄의 속성 그리고 범죄의 데이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협업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국경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신기술을 사용을 해서 최근에는 데이터 과학이나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특정 범죄 통계를 생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태 범죄 통계 협력센터도 생겼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젝트와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이 범죄 통계를 다양하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에게 주어진 미션 외에도 또 다른 데이터 세트나 다른 기관들의 정보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으로 통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형태의 범죄의 역동이 생기게 되면서 리서치를 하는 것이 점점 더 복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리서치를 할 때는요, 데이터를 생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데이터를 누가 이용할 것인가도 봐야 됩니다. 주로 검찰청이나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하고요. 또 이런 곳에서 다양한 재료원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많은 범죄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코로나로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겪었던 지난 60년 동안 겪었던 변화들이 있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그 변화가 더욱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온라인이 일상이 됨으로써 저희에게도 많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온라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쉬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온라인 범죄를 또 측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로 온라인 범죄의 통계를 수립하는 게 필요해졌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이동 제한이 생겼기 때문에 리포트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면대면 서베이를 하기도 어려워졌죠. 그래서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범죄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 장표를 꼭 같이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요. 저희 COE가 어디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범죄는 이제 점차 국경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범국가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통계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데이터 기관에서 데이터를 받았지만은요, 저희 COE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통계청과 그리고 UNODC와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국제적인 관점을 적용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종의 지식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각 국가 통계청들을 연결을 해주면서 연구를 하고 그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트레이닝도 하고 기술적 지원도 하고 데이터 수집과 공표에 대한 그리고 공유에 대한 그런 방법들을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범죄 위협에 대응을 하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저희가 어떤 방법론적인 표준이 있는지 적어놓은 간행물이고요. 그리고 그 UN ODC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예측치라던가 그리고 ICC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기 그 분류 체계를 여기에 같이 적어 놓았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혁신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누구나 이야기를 하죠. 빅데이터에 대해서 누구나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응을 할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어디에 빅데이터를 적용해야 할지 헷갈려 합니다. 저희는 빅데이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영역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빅데이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자료원과 방법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식 통계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가 될 수 없습니다. 공식 통계는 동시에 자료원인 동시에 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측치를 만들 때 국제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공식 통계이기도 하죠. 지금 보시는 것은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정말 흥미로운 점이 많아서 제가 가져왔는데 워낙 케이스가 많았지만 3개만 꼽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특히나 혁신적인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각 권역별로 범죄 통계에 대한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를 대중과 공표를 하고 공유하는 능력도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통계에 대한 전문성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챔피언이라는 레이첼 님도 말씀을 하셨죠. 이런 개념이 번역 안에서 잡혀가고 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IT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 정부 차원에서도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범죄 통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싱가폴도 굉장히 많은 모바일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통계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폴 경찰서에서도 앱을 사용을 해서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범죄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 COE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COE 같은 경우에는요. 회원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론적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웹 스크래핑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해커들을 위해서 어떻게 자가 보고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또 자가 보고 데이터는 무엇보다도 아주 범죄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과정에서 또 보고서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커뮤니케이션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각 주체별로 범죄 통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흥미로운 주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범죄 통계와 관련해서 저희는 역량을 계속 증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주 어려운 그런 방법론을 사용을 해야 되고 블랙박스라는 것도 있고요. 뭔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에 기반을 해서 어떻게 범죄 정책을 의견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단 하나의 기관이 모델을 만들어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려운 도전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통적인 방법은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물론 변화가 있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이 있는 방식은 계속 살아남을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데이터 수집
수집 분석 방법을 계속 개발을 해서 범죄 통계에 적용을 하려고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기관에서 데이터 문해력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염님.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데이터와 통계 영역에서 저희가 많은 논의를 해도 범죄 통계는 그렇게 자주 말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특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시민들과 그리고 또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정말 시사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주 많은 지식에 대해서 제가 얻을 수가 있었고 좀 더 상세한 논의는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재원이 필요한지 그래서 간 국가들이 혁신적인 그런 개발이나 파트너십을 통해서 어떤 범죄 통계와 관련된 또 효용을 얻을 수가 있을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다음 연설을 소개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보셨을 겁니다. 쉐이다님께서 벌써 이 기조 연설자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 패널로 같이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너무 기쁘고 또 저희가 좀 더 인터랙션을 하면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쉐이다 바이디님은 오픈 데이터 워치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정말 많은 그런 데이터 개발 프로젝트에 수년 동안 관여를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샤이다 바이디님께서는요. 어떤 개인 그 독립기관인 오픈 데이터 워치에서 일을 하시면서 다양한 계정에 대한 보고서를 생성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쉐이다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 것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저희가 논의를 할 때 월드 그 뱅크의 개발 보고서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쉐이다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좌장님. 저를 패널로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합류를 하기는 했는데요. 제가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파워포인트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관찰했던 부분을 공유를 하고 전체 논의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데이터와 그 중에서도 통계 데이터에 제 그 커리어를 전부 다 바쳤는데요. 여러분들께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데이터 투자 그리고 통계 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현황에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요하네스 님도 이야기를 하신 파리 21과도 연관을 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국가들은 데이터 투자의 필요성을 아주 많이 느끼고 있고요. 각 국가들의 63%가 아주 명확하게 데이터와 통계에 투자를 더 많이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국가들, 그러니까 저소득 국가들만 국제 원조에 기대어서 통계 체계를 국가적으로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자원만을 사용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이런 국제 원조를 받을 때는요, 사실 데이터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거의 4%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저희의 목표는 이걸 7% 거의 2배로 올리는 것이 목표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또 재난 위험이 있고 분쟁이 있고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위기가 있으면은 저희가 비용을 산출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데이터와 관련된 투자 비용을 최소한으로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재원들 즉 데이터와 통계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다른 곳으로 전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150개의 국가들이 2020 국민 총조사를 2022년으로 미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들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데이터에 배정이 되는 그런 재원은 전용이 되기 마련이죠. 위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그 예산의 파이를 좀 더 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기는 하지만 데이터와 통계에 사용이 되는 예산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와 통계에 사용되는 예산의 평균적인 비율은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일수록 그리고 더 나은 정부의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데이터가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의 발표를 들어서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겠지만은요, 이 회의 동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는 국가 통계 체계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를 통해서 클레어 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크랙 연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데이터 전체 생태계에 대한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재원을 생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데이터 가치 사슬에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데이터 활용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그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는 먼저 데이터 가치 사슬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 통계 체계에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각 국가가 리더십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데이터나 빅데이터를 공여자로부터 받는 것에만 의존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통계 체계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모든 국가가 업데이트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예산이나 자금 동원이나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서 먼저 계획 세우는 단계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을 하는 바는요, 우리는 훨씬 더 니즈를 파악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각 국가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니즈를 분석을 해서 무슨 업무를 이행해야 할지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도 들으셨을 수 있는데요. 조율된 일관성이 있는 액션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획과 실행, 즉 액션이 균형을 이루어야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꼭 같이 논의하고 싶었던 토픽이요. 계획과 행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결과를 측정을 하고 그 측정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니즈, 액션, 재원 이렇게 세 가지의 균형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연구도 중요하고 정보의 개입도 중요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원을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월드뱅크도 그렇고 제가 일하고 있는 그룹도 있는데요. 어떻게 거버넌스를 측정을 하고 데이터 사용과 데이터 생산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주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멈추도록 하고요. 뭐가 됐든지 간에 요하네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클리어링 하우스라는 주제도 있고요. 월드 데이터 포럼에서 클리어링 하우스도 론칭을 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31일 후에 클리어링 하우스가 론칭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드 데이터 포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희 UNSD의 동료분께서도 사실 오늘 아침에부터 오늘 저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셨었죠. 린다님께서도 저희가 이 한국통계청과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벌써 이야기를 하기 조금 빠를 수도 있지만은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월드 데이터 포럼일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발표들을 잘 들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논의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이슈를 다루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기암님에게 청중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일종의 기술 지원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UNODC COE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술적인 지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단 트레이닝을 제공을 하고요. 어떻게 방법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ICCS 방법론을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트레이닝을 하기도 하고, 또 범죄 피해자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각 국가들별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국가에 대한 그런 그 트레이닝도 있고, 그리고 챔피언을 찾기 위한 활동들도 합니다. 그리고 이 권역에서 이 챔피언 국가들을 찾아내서 논의를 해야 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실효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연구를 해서 이 연구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같이 결과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쉐이다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어디까지나 모든 연구는요, 각 국가의 활동의 포트폴리오를 파악하고 그 국가의 니즈에 맞게 맞춤화해서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저희 쪽으로 컨택을 하셔서 우리가 이런 니즈가 있고 이런 뭐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저희가 연구를 하거나 SDG 데이터를 수집을 하거나 대개 SDG 16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지원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그 국가에 맞게 제공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질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몇몇 그런 발표에서 언급이 된 것인데요. 즉 수요와 공급의 매칭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자원이 공급이 될 때 국가들의 니즈에 맞추어서 자원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굉장히 놀랍지만 아주 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은 너무 쉽죠. 그리고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이거 말을 해야 될까? 그런 너무 당연한 명제 같지만 사실 이것은 민관 분야에 걸쳐서도 그렇고 수요와 공급의 매칭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 어떤 굉장히 의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또한 그런 공동의 목표를 갖고 또 충분한 용의가 있어야 되고요. 인센티브라던가 혹은 업무 방식이라던가 혹은 어떤 제약 요소 이런 것들이 다 기관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굉장히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매칭이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크레이그님, 요하네스님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도너 공여국들이 국가들이 갖고 있는 국가의 우선순위에 맞는 국가의 어젠다에 맞는 그런 공급을 해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공여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수요와 공급의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좀 제약점이 있고 어떤 도전 과제가 있을까요? 네, 제가 좀 답변을 드리자면요. 네, 맞습니다. 말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실행은 어렵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이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장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통계청에서도 각국으로 직접 직원을 물리적으로 직접 파견합니다. 어떤 조율이라고 할 때 조율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맞춘다는 것 자체도 그만큼 쉽지가 않죠. 우리가 해당 국가에 직접 있지 않는 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배경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해당 국가에 가야 됩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곳에 우리가 가서 이런 관계들을 이해하고 해당 국가의 니즈를 이해해야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니즈를 한데 모아서 뭔가 변화를 꾀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좀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서 직접 가보지 않고 이 국가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해당 국가로 우리 직원을 파견하는 것, 물론 파견한 직원도 적격자여겠죠. 중요한 것은
어떤 이와 같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저는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뭐 조율의 문제가 아니라요.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함께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확장과 관련된 문제도 괜찮으시다면, 유용하다면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느냐. 일단 확장을 한다고 했을 때 시간이 걸린다. 이것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좀 단기적으로 먼저 시작하자는 것이죠. 한 국가에서 누군가 장기적으로 관계를 구축하는 것, 이렇게 장기적으로 두 개의 조직 간의 관계가 구축이 된다면 이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초반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고요. 또 확장과 관련해서 소규모로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의 야심은 커야 됩니다.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시작은 좀 작게 고립되어서 단독적으로 시작한다면 이것을 확장을 해서 서로 상호 운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국제 그런 데이터 표준을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올바른 데이터 시스템이 있다면, 그리고 여기에 표준을 적용한다면, 그 다음에는 상호 운용성을 또한 보장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아마 기술위원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이런 기술위원회, 뭐 API 하이웨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할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소스로부터 데이터에 접근을 하고, 그리고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옮겨질 때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런 연계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데이터를 10분 활용할 수 있죠.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10분 활용하는데 이는 중요합니다. 네, 네이체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상호 운용성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아마 우리가 확장을 하고, 또한 저는 이런 상호 운영성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하나의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공공재로서 활용을 할 수 있고, 이것을 비즈니스 모델이나 혹은 명확한 의도를 갖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상호 운용성이 단순히 파이낸싱의 문제가 아니라요, 자금 조달의 문제가 아니라 파트너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파트너십은 기관 간의 파트너십이 될 경우 복잡하죠. 모델도 복잡해지고요. 시에이다님, 그래서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벌써 두 개의 도전 과제가 나왔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연결성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파이낸싱이 필요한 곳에서의 연결성,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어떤 재원을 제공을 받던지 간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국가의 우선순위가 되겠죠. 어디에 사용할 것이고 누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대화를 주도할 것인가 라는 게 있을 것이고,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또 체계를,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하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것인가. 여기서는 당연히 데이터 개발이 연관이 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되겠죠. 좀 더 흥미로운 프로젝트에 먼저 시작을 하고 싶을 텐데요. 자, 그러면 쉐이다님께서 보셨을 때 어떻게 했을 때 잘 됐었는지, 무엇을 하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갔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이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많이 동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매칭을 시켜주는 것이 결국 지금까지 저희가 던진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통계인으로서 한 국가에서 도너와 연결이 되었을 때 정말 많은 프로젝트 진행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여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통계인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을 때 오히려 그 재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맥락을 더 잘 이해하고, 또 국가의 역량을 좀 더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특히 또 관찰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좌장님께서 언급하셨던 부분인데요. 어떤 특정 국가들에서 저희는 재원과 그리고 파이낸싱을 각 그 관계부처와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예를 들어 기재부 쪽의 담당자에게 연결을 시켜주는 시기죠. 통계국에서 보면은 가나나 케냐나 아니면 다른 국가 중에서 특히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국가통계청에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커넥션이 있을 때 훨씬 더 그 커넥션을 잘 활용을 하고 그 국가의 수요와 그리고 니즈의 우선순위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UNSD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관들과 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스튜어드십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식은 새로운 게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통계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그 국가의 국가통계청과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파악을 해야 매칭이 잘 됩니다. 누군가가 먼저 재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아주 기본적인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인구조사에다가 지원을 해주자. 그러면 공여국은 바로 지원을 하겠죠. 이런 식의 어떤 리더십이라던가 아니면 끌고 가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요, 이 네트워크의 파트너들과 파트너십을 구축을 할 때 보면은 서로 다른 니즈 그리고 각 국가별로의 역량을 고려를 하는 것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었어요. 이 리더십이나 관리자의 역량, 기술 이런 것들과 또 기술이 합쳐져서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성공의 여부가 결정이 되었거든요.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데이터 프로젝트를 분배를 하고 이러는 것들도 굉장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이다, 스킬셋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 전체에서 그리고 통계청에서 시니어들의 역할이 중요한 그런 프로세스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도 동의하고 또 이해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마스터 클래스를 봤을 때 저는 마치 마스터 클래스를 본 것처럼 이 세션에서 굉장히 심의 있는 논의가 나와서 좋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조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조율의 필요성은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여기를 했죠. 그리고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개개인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여자, 공여기관과 어떤 특정 국가의 1대1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아까 다른 연자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람들이 맥락을 이해를 해야만 그리고 장기적으로 대화를 지속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도움도 적확하게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 발표 요하네스님의 클리어링 하우스나 아니면은 크레그님이 이야기를 하신 글로벌 데이터 시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두 개의 플랫폼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율을 잘 해줄 것 같거든요. 공여자들과 그리고 또 잘 펀딩을 받은 그런 국가들 간의 조율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제안하신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플랫폼을 적용해서 조율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어려웠을까요? 클리어링 하우스 같은 경우는요, 정보를 다 모아놓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클리어링 하우스의 메커니즘을 좀 더 잘 알 수 있다면 조율을 어떻게 할지 더 아이디어를 잘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퍼실리티에 그 중점을 맞추는지 아니면 특정 기관이 있는지
그래서 월드뱅크 같은 어떤 강력한 기관이 끌고 가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서로 다른 기관들 간의 조율 협업이 필요한 것인지 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섹터에서 레이첼 쉐이다님 각자의 영역에서 아주 큰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가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경험을 하셨나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좀 더 강력한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공여자들과 모든 그런 주체 간의 가져가야 할 미래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자, 기암님도 조금 쉬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그런 관점을 들어서 아주 기뻤습니다. 범죄라는 것은 니치 영역이 아니죠. 굉장히 많은 도전 과제가 있는 영역입니다. 그 범죄 데이터는 그래서 참 재미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국가 통계 기관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별로 범죄 정보나 범죄 데이터만을 다루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사회 경제 정보를 수집을 할 때 범죄 통계를 같이 보는 국가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독립기관으로 범죄 통계를 다루는 그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 데이터는요. 경우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주체들이 연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범죄는 사실 입법기관하고도 같이 범죄 데이터는요. 입법기관하고도 같이 협업을 할 필요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법무부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하죠. 국가통계기관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 글로벌 차원에서 범죄 통계가 어떻게 조화가 되고 조율될 수 있을지 이 국가 차원에서의 이해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는 국가 통계 기관의 어떤 의무 조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국가 통계 기관이 범죄 통계와 관련된 어떤 법률이 위반이 될 때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 통계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로컬 베이스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범죄야말로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당연히 다른 영역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범죄는 어떻게 보면 한 국가의 힘을 보여주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범죄 데이터를 수집하느냐가 그 국가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ICCS를 굉장히 많이 옹호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ICCS야말로 어떤 공통의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담론의 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동일한 이해도를 가지고 또 국가 차원에서 서로 다른 도전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이런 애로사항에 어떻게 해결할지를 같이 공유를 합니다. 또 범죄가 어떤 형태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공유를 하죠. 저희가 전체 아시아 권역을 대상으로 해서 SDG 16번과 관련되어 있는 회의를 자주 열거든요. 이것은 국가통계청에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SDG 16번의 달성 과정을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공동 챌린지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을 국제사회가 같이 논의를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토픽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아직까지 글로벌의 어떤 표준이나 혹은 글로벌 규범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UNSD의 동료들도 여기에 와 있었는데 정말 흥미를 가질 만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조율을 리드를 할 만한 그런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쉐이다님이 먼저 답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이니셔티브나 그리고 조율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셨다시피 고위급 그룹, 저는 이것을 프레임워크의 가디안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수호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하이레벨 그룹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크랙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죠. 글로벌 데이터 퍼실리티를 개발을 한 축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펀딩 체계라던가 아니면 기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데이터 클리어링 하우스까지 갖추게 된다면은 어떤 삼각지대가 형성이 되게 되면서 큰 성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리더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이 조율의 영역과 관련해서 저는 이 세 가지의 축이 서로 잘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클리어링 하우스를 통해서 아주 많은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보는 모든 국가들이 생산을 하죠. 그리고 그 클리어링 하우스에 들어온 정보를 확인을 함으로써 더 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 가지 주체 사이에서 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트워크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클리어링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희와 잘 연결되지 않았던 파트너들을 끌어들일 의무가 있습니다. 공여자 커뮤니티라던가 베른 네트워크의 공여자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모니터링 평가위원회라던가 이런 커뮤니티들이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주요 커뮤니티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 연결을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네트워킹, 연결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율 작업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의 이론을 견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모니터링입니다. 그 조율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아주 많습니다. 서로 다른 주체들을 네트워킹을 할 때에는요, 좀 더 큰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활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리더십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또 조율 업무의 성공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 공여자가 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점점 더 많이 보이고 있는데, 데이터 허브는 결국 한 국가의 프로필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 국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SCBO나 아니면 영국, 레이첼 같은 분들 외에도 더 많은 데이터인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데이터 전문가들이 데이터 필요성에 대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데이터 스튜어드 그리고 공여 기관 차원에서의 데이터 스튜어드가 조율 업무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보, 네트워킹, 재원, 스킬 그리고 리더십 이 모든 것이 서로 모여서 새로운 조율 메커니즘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네, 정말로 유용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그런 업무를 봤을 때 모니터링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게 많죠. 특히나 정말로 제가 레이첼님인 이런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무엇을 핵심 지표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것이 좋은 평가의 수단으로 활용됩니까? 이런 데이터의 영향을 볼 때는 데이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특별히 이런 데이터 시스템이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어려운 질문이겠지만 조율,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가서 레이첼님께서 이런 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밖에도 시나 팀도 이 말은 꼭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레이첼님의 이야기를 듣죠. 조율에 대한
장애물이라고 하면 높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매일같이 저희가 직면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현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국가를 도우러 왔는데, 그리고 이런 펀딩이 예를 들어 영국에서 나오는 납세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갖고 있을 때 충돌이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를 직면해야 됩니다. 또 지금 그 결과, 또 어떤 영향, 어떤 임팩트가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돈이 관련된 문제라서 서로 우선순위가 다르면 이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이런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데이터와 관련된 그런 정보는 사실 정보가 없는 것이 또 가치가 있을 때가 있을 그런 경향도 발생한다는 것이죠. 정보를 갖고 있을 때, 최근의 데이터를 갖고 있을 때 이것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증명하는 것, 그래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사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조율에 대한 장애물을 물어보셨는데요. 아마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현 상황을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노하우를 좀 쌓게 된 것 같습니다.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다를 때 이런 것들은 아마 대면으로 회의를 해서 실제로 관계를 구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시이다 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킹은 계속해서 확장은 되고 있습니다. 항상 파트너들은 늘어나기 마련이죠. 그 말은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시간도 늘어난단 말입니다. 저희가 대면으로 하는 것, 서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단은 조율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난 18개월 동안 그만큼 우리는 많은 기회를 놓친 셈이죠.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런 대면으로 어떤 관계를 구축하는 것, 직접 얼굴을 맞대고 구축하는 것, 이것은 한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통계 커뮤니티 전체를 봤을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하고 있지 않은 것의 영향을 면대면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은 다 되었는데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레이첼 쉐이다님을 비롯해서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토픽을 다루었는데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면대면으로 만나는 것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기대합니다. 우리가 곧 서로 얼굴을 보고 마주 볼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 아마 월드 데이터 포럼이 이제 열리는데요. 여기에서도 흥미로운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패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최 측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컨퍼런스의 그런 완료, 마무리까지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ye.